안녕하세요. 마음찻집의 신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라고 10마디 하시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때마침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보자마자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기한 게 이게 사람 성격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약간 능동적인 사람들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분들은 그렇게 자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나는 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지 내 마음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초점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든 한쪽에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하는 노력이라는 게 그냥 그거 자체로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랑 자체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보다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큼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거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실이 맺어졌을 때 그 결실 자체로 그냥 좋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뒤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보상 심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내가 이룬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더욱더 감금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꽁꽁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내가 이룬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 시들해지는 거죠, 이제.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뤘기 때문에,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불행의 씨앗이 짝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경우 다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연애 이야기를 할 때 돼지고기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30살 이전까지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뭐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그러니까 뭐 다른 고기보다 싸니까 많이 해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뭐 좋아진 것 같아요. 맛도 있고요. 그런데 30살 넘어서 알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3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30년 내내 저는 온갖 소화기 질환을 달고 살았어요. 장염부터 소화불량까지.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돼지고기였던 거죠. 물론 딱 돼지고기만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30살 이후로는 이렇게 고기를 끊었고 다른 고기를 먹으면서 실제로 소화불량이 많이 없어졌죠.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된 돼지고기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돼지고기가 내 몸속에 들어가면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좋아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안 맞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멋있어서 옷을 잘 입어서 성격이 좋아서 성실해 보여서 사람들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면적인 것들, 표면적인 것들은 하나의 정과 같은 거라서 그 점을 보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애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의 그 정과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이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는 하나의 면, 그 사람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과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의 잘생겼던 외모도 가끔씩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좋았던 성격도 어떻게 사귀면서 계속 좋은 성격만 있겠어요. 이상한 성격을 보게 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성실해서 좋다. 성실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가정생활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실한 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거예요.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간 거죠. 근데 그 성실함이 연인인 나에게까지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실함으로 그 사람이 성실하게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성실하게 사기를 필 수도 있고 성실하게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운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 건 그냥 그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함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런 표면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건 그런 위험 부담이 늘 따라요. 사실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로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뛰어난 머리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는 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씻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무도 없으면 막 2주일에 한 번씩 머리 감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물어봤더니 나한테서 되게 좋은 향이 난대요. 너는 늘 빛나 보인대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 보이고 청결한 느낌이 난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되겠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만나요? 그쵸? 그런데 잠깐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잊어버려요. 내가 씻는 걸 싫어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노력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력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물론 노력은 되게 좋죠. 근데 연애에서의 노력은 정말 단발성이에요.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원래의 나의 씻지 않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당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냥 그 좋아하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해야 될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켜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주위를 맴돌면서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멋부리고 뭔가 매력적이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꾸미지 않는 원래 나와 맞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좋아하는 감정에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꾸미고 사회적인 가면을 쓴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우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원래 나의 콤플렉스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꾸미지 않는 나를 이 사람은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 체질이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완벽한 호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끌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적당한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큰 부작용이 없어요. 사귀고 나서도. 나를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거지. 내가 노력만 하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부풀려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안다라는 건 이게 과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그런 나를 내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연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관심을 주고 받게 됐을 때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내가 꾸민 모습, 내가 겉으로 내가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모습 속에서는 그런 일치되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접근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원래 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연애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몇 개월 정도 연애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냥 원래 내 모습이 오픈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들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그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이 이렇게 많은 거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헤어져야 돼요? 이제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서로 배려해라. 사실 너무 너무 쉽게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관심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는 걸 추천하세요? 여러 명 만나는 거.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연애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살성이랑 똑같죠. 어떤 사람들은 모기에만 물려도 그 모기 물린 자국이 몇 개월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쳐도 금방 살이 재생되고, 근데 마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상처를 받아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금방 잊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많은 연애를 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 다른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선택마저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내가 고양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가장 아파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잘 아는 그런 현명한 연애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